주제는 외교 정책의 양극화 문제인데요. 뭐 외교 정책에 관해서 뭐 서로 다른 생각을 뭐 갖고 있는 뭐 대중이나 정치인들 그건 뭐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국내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외교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 건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상당히 갈린다. 그게 그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이 양극화의 정도를 지난 8월 달에 한번 측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봤는데 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나 탄핵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외교 정책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전체적인 그 구조적인 변화, 양극화라는 그 변화를 이렇게 반영하는 현상이고, 따라서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큰 외교 정책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흐름이 뭐 장기적으로 있어 왔지만은 특히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그 심화되고 있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 정책 양극화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 외교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니까, 과거에는 그 미 대선이 그 우리의 삶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지난 한 해에 뭐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미국은 일정한 패권 국가로서의 초당적 컨센서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굉장히 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 국내 팩터가 미국 외교 정책의 최대 도전이라고 전문가들 폴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2018년 이후에. 따라서 그런 그 미국에서의 이 국내 요인이 대외 정책에 미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화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대외지향적인 국가고 또 큰 강국들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커서 국내적인 차이가 낼 수 있는 변수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지금 상당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트럼프와 바이든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만 외교 정책의 갭이 점점 벌어지는 것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 세계화를 바라보는, 혹은 대외 개입에 대해서 또는 그 미국의 자유주의 보편 가치를 어느 정도 중시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얼마나, 외교에서 얼마나 중심으로 놓고 있는지, 그리고 양자주의냐 아니면 타자주의냐라고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이슈를 놓고 양자 간의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 이념적인 국제정치관의 양극화라고 보이지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다음 편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컨센서스가 있죠. 동맹, 저건 뭐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 이견이 없고,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질서, 이거는 한국 경제의 사활적이기 때문에 다들 지지를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북한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의 남남 갈등이 있어 왔던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당파적인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잠깐 짤막짤막하게 갈게요. 이게 그 대미 외교, 그러니까 미국 외교를 다룰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뭐 그 화요일에서 잘 됐습니다만은 27%, 46%, 27%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저기에 보면 이 그 보수는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진보는 대미 수평적 관계 구축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차이는 한 30% 차이가 납니다. 웨이트의 차이를 30% 정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대북 정책에서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제 남북 교류를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양자 간의 차이는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그 진보 진영에서는 한 45%가 남북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진보에서는 보수에서는 한 15%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일 외교가 지금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보의 56%가 역사 문제를 꼽고 있고, 보수는 24%, 반면에 경제, 기술, 안보, 환경 이런 그 기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수가 55%, 진보가 26% 이렇게 해서 한 30%씩의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중도를 보시면은요, 정말 중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2분의 1 하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저렇게 갈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는 양쪽에 한 반 정도에 정확히 위치해 있고, 그 중도는 46% 전체에 차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실제적으로 저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 프레퍼런스에 있어서는 중도의 프레퍼런스는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일하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대중외교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중도와 큰 관계가 없이 오히려 중도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대중외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것은 중국에 대한 그 인상,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그 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도라고 할까요?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수준이고, 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게 보고 상당히 그 우려했는데, 저 화요일 날 강원택 교수님 그 페이퍼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국힘을 싫어하는, 혹은 국힘 지지자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북한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정치적 양극화의 현상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미국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미국에 있어서의 국제정치관의 차이 혹은 이념의 차이로 두 당이 갈린다라고 보면, 우리 경우에는 이건 뭐 국제정치 한국 외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 진보의 스탠스라는 것을 관류하는 이념적인
혹은 국제정치 관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따르면. 그리고 국힘을 지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것이 그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 어렵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보수의 국제정치라고 하면 국가 중심적이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고 국익을 중시하고 군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양자주의를 중시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진보 혹은 자유주의 이렇게 가면 국가와 함께 비국가 행위자도 중시하고 전통보다는 조금 더 보편 가치 그리고 그 군사적 사용보다는 뭐 경제나 다양한 수단을 그 균형되게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제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지역을 중시하고 지역 다자를 중시하고 이런 것에라고 보는데 이 우리의 그 국힘 지지자와 민주 지지자는 그렇게 갈리지는 않는다.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국내 정치적인 지지에 의해서 특정 외교 정책도 그냥 지지를 하는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의 정책 선호라고 하는 거는 과거 경쟁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 형성이 된 측면 그러니까 진보 정책 같은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그들의 그 정책 노선으로 되는 경우가 농후하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외교 정책관이 형성이 되는 따라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 보수 진영에서 아주 극도의 경계감을 보였던 것 그리고 한일이나 한미일 진전에 대해서 진보의 경계감 이런 것들은 그 이분들은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반대편의 성과를 저지하거나 폄하하는 게 공통의 이익 혹은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 정권을 잡으면 등등등 스토리가 나온 것처럼 외교 정책에서도 이런 추세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한일 제가 이제 그 한일 일본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현상을요. 저기를 보시면 23년까지는 진보 보수의 갭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23년도부터 급 확대돼서 저 붉은색과 파란색이요. 확대돼서 지금은 뭐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렇게 극명하게 달리 입장을 취하고 있고 중도는 그 중간을 이렇게 쭉 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다음 쪽으로 가시면 이건 정말 설명 불가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빨간 선이 70대고요. 아까 쭉 그 선생님 그 하셨는데 정 선생님 그리고 파란 게 20대고 그 다음에 저 녹색이 우리 민주당 혹은 그 진보의 이제 그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40대 이렇게 보는 경우에 저 경우도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급격한 스윙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 빨간 선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나 혹은 대일 정책에 대한 지지가 20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확히 역삼각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70대 노인층은 2023년부터 입장을 급격하게 바꿔서 저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한 설명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가 저렇게 표현된 거 말고는
설명이 사실상 그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일 관계 케이스를 이렇게 대일 정책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 국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외교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 반일의 문제, 뿌리 깊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의 정치 구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한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절대선, 절대악 뭐 대강 다 여기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 애국 도덕 대 비애국 비도덕 이런 식으로 가는, 저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협상이나 타협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그 결정은 굉장히 어려워서 결정을 연기하거나 혹은 미봉책으로 일관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원인인데 이거는 가설입니다. 근데 뭐 대강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 대중의 분열이라는 게 아까 쭉 나왔던 그런 그 정서적 반대, 편견 이런 것인데 그게 어떤 뿌리 깊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저는 결국은 지도자의 이해관계, 리더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정치적 조작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탄탄한 중도층이 지금 그 건재하는 속에서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그 요인으로 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초당적 외교 정책을 지금 그 어느 때부터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다시 말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한데 양극화되어 있는 이 국내의 걸림돌이 트럼프 변수나 시진핑 변수만큼이나 심각하다. 따라서 지금 저희 이 프로젝트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제도 개혁이 민주주의나 혹은 민주적 가버넌스의 회복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의 대외적 역할이나 대외적 영향력, 한국 외교 정책의 그 효과 이런 점에서도 아주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